안녕하십니까. 제가 진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처럼 부부관계에서 더 이상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었던 자신감이 어느 순간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속으로만 받아들이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력 저하, 피로가 계속되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 공장이 멈추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에서부터 혈관과 관련된 위험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단 15분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활력으로 가득한 아침을 되찾고 부부의 밤이 여전히 20살처럼 뜨거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치고 참고 사는 삶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수천 명의 남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본래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온 김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비밀, 값비싼 보약이나 강한 자극제가 전혀 필요 없는 몸속에서 힘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조상의 음료라 불리는 한 잔의 술 속에 있습니다. 막걸리와 꿀의 조합입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이 특별한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흔히 황금 막걸리라 불리며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레시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막걸리가 가장 좋은지, 어떤 꿀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어떻게 섞어야 멈춰버린 호르몬 공장을 다시 깨울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눈을 떼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곧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참여가 오늘날 지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남성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최동철 선생님, 올해 67세로 얼마 전 아들의 권유로 제 진료실을 찾으신 분입니다. 최 선생님은 원래 기계에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청계천에서 작은 공구 가게를 운영하며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한거리를 압도할 만큼 힘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그는 마치 불빛을 잃은 정우처럼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집에 와서는 손주들과 장난도 치셨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십니다. 거의 말씀도 없고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래전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최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제 아버지도 쉴 때가 된 거지.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서 저는 나이 든 사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피로와 쓰라린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최 선생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몸이 힘든 것뿐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사라지신 게 맞지요. 이때서야 그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두 손을 힘겹게 모으고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겁고 모든 일이 다 귀찮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피곤하고 아내가 작은 일을 부탁해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두렵습니다. 일부러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단지 부부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조용히 늙어가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의 말 속의 고통은 단순한 활력 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신적인 짐으로 변해 남성으로서의 기계마저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홍삼도 먹어봤습니다. 아내가 좋다고 해서 또 자식들이 사준 비싼 녹용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물을 새는 항아리에 계속 붓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동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와 정말로 낯선 이야기일까요? 몸의 활력이 바닥나면 남자의 자신감과 마음속의 불꽃도 함께 사그라집니다. 평생을 애써 살아온 끝에 남는 것이 무기력과 자괴감뿐이라면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의 지친 눈빛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삶의 기쁨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드셨던 값비싼 보약들은 오늘부터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문제는 활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속의 뿌리가 이미 약해져 더 이상 활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뿌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의학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활력과 에너지는 가지와 잎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어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귀한 비료를 주고 물을 듬뿍 준다 해도 가지와 잎은 결코 푸르러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무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선생님이 드신 보약들은 가지와 잎에 주는 비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그 뿌리는 바로 장창입니다. 장은 영양분을 흡수해 몸 전체를 살리는 곳입니다. 장이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신 물을 새는 항아리에 붓는 기분, 그것은 바로 장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환자들을 돌보며 40년 가까이 배운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선생님의 몸속에서 썩어가던 뿌리를 회복시키고 꺼져버린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약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 댁 근처 마트에 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마트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이 심각한 문제가 고장 마트에서 파는 것들로 해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활력을 보충하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값비싼 보약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선생님, 저를 믿으십시오. 단 2주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후에도 몸이 가볍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만 제가 이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최 선생님을 수십 년 동안 짓누르던 무기력의 사슬을 끊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수백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비밀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활력과 남성의 기계를 되찾는 길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려고 애써도 여러분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남성의 힘을 잃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제가 보약이 아니라 막걸리를 말씀드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장은 바로 몸의 뿌리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두 번째 뇌이자 동시에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숨겨진 공장입니다. 몸의 에너지와 면역의 70% 이상을 장이 담당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의 발전소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석탄입니다. 그러나 석탄이 타서 전기를 만들려면 잘 작동하는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보일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장 속에 사는 수천억 개의 미생물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분해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만들고 동시에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인 단세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심지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90% 이상도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는 곧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만 우리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짜고 매운 음식을 먹는 습관과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유익균은 점차 죽어갑니다. 그 빈자리를 유해균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발전소에서 유능한 기술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게으르고 문제만 일으키는 일꾼들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은 연기, 즉 독소와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 독소와 염증 유발 물질이 장벽을 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전신에 퍼지면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바로 그 만성 염증이 여러분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몸을 무겁게 하고 정신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장이 점점 몸을 병든 기계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저는 무너진 장내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피로와 쇠약, 남성으로서의 기계 상실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며 멈춰버린 에너지 공장과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상 경험 40년 가까이에서 얻은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확실한 자연 치유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막걸리와 천연꿀입니다. 네, 막걸리와 꿀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들려서 실망하거나 심지어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막걸리와 꿀 따위가 약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걸리와 꿀의 진짜 힘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해 보이는 조합 뒤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적의 약이 되어 가장 지쳐버린 사람들조차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보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먼저 생막걸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생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도록 살균 처리된 막걸리는 사실상 가볍게 발효된 쌀물일 뿐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생막걸리만이 진정한 보물이며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값비싼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수십 병에 해당하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미생물 군대가 해로운 세균을 몰아내고 장내 환경을 재건합니다. 이는 발전소의 게으른 일꾼들을 유능하고 성실하며 효율적인 기술자들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려면 즉시 연료 보급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놀라운 파트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꿀에는 순수 포도당이 들어있어 몸이 곧바로 빠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꿀이 올리고당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 꿀은 여러분의 발전소에 막 투입된 기술자들을 위한 풍성한 영양 만찬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 자체가 체력을 회복시키는 약이자 강력한 천연 항염 성분입니다. 꿀에는 피로한 몸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꿀 속 항산화 성분은 몸 전체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붕소 미네랄은 남성의 힘과 기계와 직결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생막걸리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청소하고 재건하는 인프라 개편팀이라면 꿀은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강화하며 심지어 남성 호르몬 공장의 연료까지 제공하는 전략 지원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여러분의 몸속 에너지 공장은 다시 가동되며 청년 시절처럼 강력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막걸리나 아무 꿀이나 무작정 섞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은 올바른 막걸리 선택, 올바른 꿀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배합 비율과 하루 중 황금 같은 음용 시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막걸리 레시피이며 수백만 원짜리 보약에도 뒤지지 않는 소중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부분에서 저는 그 비밀을 상세히 공개하여 여러분이 평생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 바로 황금 막걸리 레시피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신성한 의식과도 같아서 몸의 뿌리를 회복시키고 꺼져가던 삶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부디 오늘 확실히 배우시고 이 레시피를 평생 곁에 두는 주치의처럼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올바른 재료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효과의 80%를 좌우합니다. 먼저 막걸리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생막걸리여야 합니다. 마트에서 구입할 때는 병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라벨에 탁주라고 적혀 있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하라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효모가 있는 진짜 생막걸리입니다. 반대로 살균 처리된 막걸리, 유통기한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제품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달달한 쌀 음료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산 쌀로 만들고 수입쌀을 섞지 않은, 특히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막걸리입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투명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파는 설탕물로 키운 꿀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설탕물로 키운 꿀벌이 만든 것으로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반드시 천연꿀이나 숙성꿀을 선택해야 하며 보통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생꿀 혹은 향이 산뜻한 아카시아 꿀과 야생화꿀이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황금 비율과 음용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비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막걸리 반컵, 약 100ml에 꿀 큰술 1스푼을 넣어 잘 저으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은 정량으로 쓸 때만 약이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용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장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일을 가장 활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꿀 속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장 회복 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합니다. 게다가 막걸리의 약간의 알코올과 꿀 속 트립토판은 숙면을 돕고 수면의 질과 전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음용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차갑게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약으로 마실 때는 다릅니다. 막걸리가 너무 차가우면 장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에서 꺼낸 막걸리를 산곤에 약 10분 정도 두었다가 살짝 시원할 때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온도가 유산균을 더 활발하게 하고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어느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막걸리가 좋다고 하셔서 저는 매일 저녁 파전이니 기름진 김치두부 볶음이니 다 차려놓고 막걸리 2~3병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체중만 늘고 위장이 더 불편해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술자리가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황금 막걸리 비밀은 오직 2가지. 생막걸리와 천연꿀만을 순수하게 마실 때 비로소 온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적의 약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신다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음 4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영화, 간염, 지방간 같은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아주 소량의 알코올조차 해가 됩니다. 그런 몸에는 막걸리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꿀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꿀 대신 소량의 프락토올리고당, 유익균의 먹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둘째, 절대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 반컵 약 100ml만이 안전하고 이상적인 용량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막걸리를 마시고 몸이 따뜻해지고 숙면이 잘 오는데 한 컵 가득 마셔도 되나요? 대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100ml를 넘으면 알코올의 해로움이 유익균의 이로움보다 커집니다. 간에 부담이 되고 깊은 잠이 깨지며 다음날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안주를 탐하지 마십시오. 막걸리를 마시면서 기름진 파전이나 짠 김치를 곁들이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것은 장 속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강력한 유익균 군대를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적군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곧 스스로 자기 발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깨끗하게 막걸리, 황금 레시피 한 잔만 다른 음식 없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것을 몸을 위한 전용 약으로 여기십시오. 넷째, 몸의 반응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걸리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꼬르륵거릴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치유 반응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며칠 지나면 증상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불편이 지속된다면 지혜롭게 조절해야 합니다.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격일로 마시는 등 자신의 몸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그래야만 조상들의 지혜가 응축된 황금 막걸리 한 잔이 진정한 기적의 약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되살리고 활력을 회복하며 남성으로서의 기계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저는 단 한 가지 단순한 방법으로 인생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70세 남성이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택시를 몰던 분이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리 디스크에 위염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쉬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운전대만 잡았지 제 몸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쉬고 싶은데 몸은 마치 고철차 같아요. 먹어도 맛이 없고 잠도 못 자고 숨만 붙어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에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라고 조언했고 다른 치료법과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운전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소화기관이 망가져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3달 뒤, 그는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입니다. 평생 괴롭히던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밥맛이 돌아오니 힘이 생겼고, 힘이 생기니 잠도 잘 잡니다. 잠이 깊으니 허리 통증도 덜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삶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시 연애하던 시절처럼 젊어졌어요. 또 다른 사례는 65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힘든 폐경기를 겪은 뒤 그녀는 소리에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깨어나고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들기 전 작은 한 잔의 황금 막걸리가 장과 신경계를 부드럽게 해주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더 된다며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은인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숙면을 취했습니다. 숙면을 하니 낮에는 더 이상 짜증도 없고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몇몇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께도 찾아올 확실한 결과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막걸리와 꿀이 어떻게 장을 살리고 우리 몸속의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 한 잔의 황금 막걸리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거나 활력을 더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맛있고 가장 저렴한 천연 백신과도 같아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대장암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고 두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장내 환경이 파괴되고 유해균이 가득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은 독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여 이 무서운 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면역력의 70%까지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감기, 구내염, 대상포진에 자주 시달리는 분들도 꾸준히 황금 막걸리를 마시면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이 깨끗해지고 기억력도 보호됩니다. 장에서 생긴 독소는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게 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 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치매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넷째, 여러분의 뼈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막걸리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등 튼튼한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이 건강하면 칼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한 잔의 막걸리는 우유 한 잔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천연 골다공증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기분이 한결 즐거워집니다. 낙관적인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됩니다. 장이 건강할 때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저절로 밝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확실히 보이십니까? 잠들기 전 작은 황금 막걸리 한 잔이 결국 건강과 정신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 꿀을 탄 막걸리 한 잔으로 약이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제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담긴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가족과 자녀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피곤을 참는 것을, 병을 견디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고 그것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직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잠들기 전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오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일은 더 강하고 활기차게 살 것이다. 바로 이 작은 의식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훌륭한 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며 피곤하다고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트에 가서 생막걸리 한 병을 사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여는 첫 잔을 따르시겠습니까? 부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시간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전혀 달라지고 한결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며 아침은 더욱 에너지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정보가 소중하고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의 시작을 다짐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을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진심 어린 나눔이 우리 모두를 함께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건강을 지니고 삶의 마지막 날까지 매일 아침을 에너지로 가득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동반자 박지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